이거 뭐 확률적으로 하니까 경우의 수 따지고 토탈 경우의 수분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확률을 구하는데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구하니까 어떤 에너지 E에 전자가 있을 확률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레벨 E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나오는 EF가 페르미 레벨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래. 근데 여기 이제 온도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온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T가 만약 0도 K다. 영도 K면 얘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E-EF가 조금만 양이면 EF-EF가 T가 0도일 때 E-EF가 조금이라도 존재해서 양의 값을 갖게 되면은 이 값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무한대로 가버려. 그렇죠? 제로분의 1이다. 그럼 얘가 무한대 아니야. 익스포넨셜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확률은 제로죠.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페르미 레벨 뺑치 0보다 크다는 것은 에너지 E가 페르미 레벨보다 조금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페르미 레벨이 만약 여기 있다. 이거보다 크면 제로라는 거예요. 확률이 제로예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컨덕션 밴드가 있고 여기가 밸런스 밴드가 있어요. 실리콘에서. 그럼 페르미 레벨이 만약 여기 있다 하면은 페르미 레벨 위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서 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때? T가 0도 K일 때. 맞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T가 0도 K일 때는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꽉 차 있고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 그 이유가 페르미 레벨 위에 있거든. 컨덕션 밴드가.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 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예요. 제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고 반대로 E-EF가 5분의 엄이 되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 전체는 제로로 수렴해. 그럼 1이 되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무조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EF보다 적으면은 1이라는 확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으로 떠지는 겁니다. 언제 때? T가 0도 K 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E가 EF보다 조금 적다는 뜻이죠. E-EF가 엄이라는 것은. 그래서 E가 EF보다 적은 영역에서는 확률이 1이고 E가 EF보다 크면 확률이 제로다. 언제 때? T가 0도 K 때. 그래서 EF가 여기 있으면 EF보다 적은 E, 밸런스 밴드에서는 모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1이니까 모든 자리에 전자가 꽉 차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건 T가 0도 K고 만약 T가 아니면은 자, 이 영역에서 한번 볼까요? E가 EF보다 굉장히 적다. 비록 T는 0도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T 값이 0이 아니라 하더라도 E-EF가 마이너스 값으로 수렴을 해. 굉장히 적다고. 마이너스로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렇죠? E에 마이너스 100선은 얼마 정도 돼요? 거의 제로죠. 1이죠. 제로죠.
이 정도 되면 거의 제로야. 제로이기 때문에 확률이 1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1이 맞아. EF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 다음에 EF에 비해서 좀 많이 크면, EF에 비해서 E가 많이 크면 이 값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에요. 양의 값으로. 그러면은 이것이 뭐한테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로 되는 것도 맞아. 근데 요 영역만 틀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틀어지냐? EF의 확률은 T가 0도 K가 아닐 때 E하고 EF하고 같으면 얘가 0이 됩니다. 그렇죠? 0이 되니까 이것이 0이 되고 익스포넨셜은 1이 되고 2분의 1이 돼.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포인트를 지나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T가 0도가 아닐 때의 모양입니다. P가 더 올라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더 완만해진다. 온도에 따라서 T가 0도에 가까워지면은 이쪽에 이렇게 되고 요정은 지나는 거면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어대진다는 거지. 그죠? 이 함수의 성질이 그래. 자, 그러면은 요게 EC가 요 정도 있다. 이 레벨에. EV는 여기에 있다. 자, EC를 가만히 보니까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이제 여기가 EC가 돼야 되죠. 여기가 EV 돼야 되고. 여기 보니까 전자가 차 있을 확률이 조금 생겼어. 그 말은 뭡니까?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적지만은 10-5성이다. 또는 10-10성 정도는 있어. 미소하지만. 그런데 자릿수가 10의 20성이야. 10의 20성계의 자리에 확률이 10-10성이라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0의 10성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1이 있어야 전자가 차 있는데 1보다 조금 적다는 것은 비어있을 확률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밸런스 밴드에서는 조금이나마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수가. 확률은 비록 작지만 상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적분을 하게 되면 조그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의 개수도 존재하고 홀의 개수도 존재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쓰면. 근데 밀도 함수를 써서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서머리에서 올라가고 리콤비네이션 되고 이 과정에서 컨덕션 밴드에 어느 정도의 전자가 존재하고 밸런스 밴드에 전공이 존재하는 것이 메커니즘은 그거고, 그걸 갖다 수식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하니까 그 값이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생기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밸런스를 맞게끔 생기는 거고, 그 생기는 숫자를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에너지 상태 밀도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식 계산을 위해서. 그리고 온도가 300도 K 때 몇 개 올라가서 몇 개 남고 몇 개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몇 개 있는지는 그냥 이 수식으로 가고, 그럼 잘 맞다. 그럼 이 EF를 돌리면 돼. EF가 어디 있는지만 위치를 약간 변동시키면 맞떨어져. 그래서 이거는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계산해서 계산을 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와 홀의 수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온도에 의해서 딱 결정이 돼버려. 그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수식을 갖고 쓰려고 그러니까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EF를 갖다가 우리가 변동이 가능해. 맞게끔 EF를 옮겨놓는 거야. 그러면은 반도체 N0가 얼마, P0가 얼마일 때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 함식을 써서. 그 다음에 다른 계산할 때는 이 페르미 레벨을 갖고 그냥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에 있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은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수식이 바로 얘다는 거예요. EF에 조금 적더라도 EF보다 낮은 위치더라도 전자가 비어 있을 수 있고 EF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다. 0도 K 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0도 K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개수 때문에 이와 같이 비어 있을 수 있고 찰 수가 있다. 그러나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전자가 여기까지 차 있었어. 페로비레벨이 여기 있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 그럼 여기 비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또 올라가. 그래 비어. 여기 있고 여기 비었어. 근데 요 밑에 게 여기로 올라와. 그러면은 이렇게 빌 수가 있다는 거죠. 페로비레벨은 여기 있지만 밑에도 비어 있을 수가 있고 위에 차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알겠어요? 그것이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다. 얘는 전자가 차 있어요. 전자가 있을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가 없을 확률. 비어 있을 확률입니다. 어떤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전자가 차 있을 수도 있고 전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전자가 없을 확률은 자 자리가 있으면 전자가 차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얘에다가 얘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잖아. 차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차 있을 확률이 0.2다. 그럼 없을 확률은 0.8.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을 확률은 1에서 얘를 빼주면 안 돼. 이것이 비어있을 확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밸런스 밴드에서의 전공의 개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자릿수가 있고 그 자릿수가 비어있을 확률 얘를 곱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홀의 수가 된다는 거죠. 비어있는 수. 컨덕션 밴드는 차있을 확률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 분의 익스포넨셜 KT분의 E 마이너스 EF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자분모의 예를 나눠. 그러면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 KT분의 5분에는 E 마이너스 EF가 아니고 EF 마이너스 E 분의 1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요 위치가 바뀌었죠. 그죠? 자, E-EF가 1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E-EF가 굉장히 크면 KT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 값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큰 거니까 1을 무시해서 쓰니까 익스포넨셜 KT분의 E-EF가 됩니다. EF-E가 돼요. 그 다음에 E가 EF보다 굉장히 적다. 우리는 KT보다 적다. 그럼 우리는 이게 왜 돼요? 이게 매우 크죠, 그렇죠? 그래서 1-EF는 FFE는 익스포넨셜 KT분의 E-EF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서 이 값이 매우 작아서 무시하고 얘를 그냥 써도 되고요. 이건 나중에 적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하고 에너지 E하고 레벨 차이가 KT보다 훨씬 더 크면은 이것이 이와 같은 복잡한 수식에서 간단한 수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거는 전자가 차 있을 확률, 전자가 비어 있을 확률. 자, E가 EF보다 훨씬 더 크다, KT보다 크다는 것은 요형력이에요. 요형력에서는 얘가 되는데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EF가 같을 때는 1이고 이것이 뭐냐면은 얘 함수예요. 이 함수를 그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는 얘하고가 같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맥스웰 볼트만 근사라고 그러는데요. 맥스웰 볼트만 요게 요 영역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E가 EF보다 굉장히 크면 EF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에너지 대역에서는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가 맥스웰 볼트만 분포 함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얘를 쓴다는 거죠. 얘 영역에서는 얘를 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컨덕션 밴드가 있다. 이 C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컨덕션 밴드의 영역은 이 영역이거든. 20보다 높은 영역이니까. 그때는 페르미 디락 분포 함수가 맥스웰 볼트만 분포 함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가능한 거지. 이거 갖고 적분하면 적분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걸로 적분하는 방법은 수치 해석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서 에너지 레벨을 D만큼 굉장히 미수하게 잘라서 각 레벨에 들어있는 상태, 그 전자의 개수를 더해가 다 더하는 걸로 시그마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적분으로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